그런 이제 탄소 저감화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기업이 나중에는 재무제표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돈이 때문에 여력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선언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지금 여력이 없으면 선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우입니다. 네, 우리 또 바쁘신데 또 지구를 위해서 나와주셨으니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얼마 전까지 환경 컨설팅 회사였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탄소제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있는 베리워즈의 김성우 대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탄소제로 비즈니스. 예, 어떤 건가요? 탄소제로 비즈니스는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앞에 네. 탄소제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로 앙코르와트를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활동들을 이제 하면 포인트를 쌓고 그 포인트로 이제 저희 굿즈들을 살 수 있는 뭐 이런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핫한 키워드들 다 들어가 있는데요. 포인트 굿즈. 예. 네. 사실 이제 그린 비즈니스라는 게 뭐 오래됐겠지만 저희한테 와닿기로는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는데 사실 이 그린 비즈니스가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제가 책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기후 변화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 흐름이 굳혀진 거고요. 처음 지구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언제쯤일 것 같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런 퀴즈에 좀 강하거든요. 원래 지구를 언제부터 생각했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지구를 좀 지켜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된 시기. 그린피스의 등장 이후?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폴로가 이제 처음 이제 달에 착륙할 때 그 블루 어라이징이라는 그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떠오르는 아닙니다. 그 사진이 1969년에 찍혔는데 네네. 그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지금 망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1970년대, 그래서 지구의 날이 1970년에 만들어져요. 얼마 전에 참 지구의 날이었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환경에 대한 움직임들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린 비즈니스는 굉장히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비즈니스인데 역사와 정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70년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게 이제 산업이나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 고비용, 그렇죠. 저효율. 그렇죠. 그냥 폐수 내버리는 게 훨씬 더 비용이 그렇죠. 싸니까. 근데 또 뭔가 처리를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책을 읽고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린 비즈니스 하면 사실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더 들고 효율이 안 나고 근데 이제 이런 그린 비즈니스가 대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뭔가 환경이 파괴가 되면 그걸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구에 대한 비용들이 드니까 사전에 얘를 파괴를 안 시키면 그 복구에 대한 비용이 안 드니 이 복구에 대한 비용들을 이제 책정을 좀 해서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들 거니 요 정도 금액에 되는 정도 이상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게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말을 써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2월 27일 날 미국이 이제 앞으로 모든 정책을 결정을 할 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51달러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합니다. 그 51달러가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1톤을 이제 배출하게 되면 그 1톤을 배출한 것 때문에 발생되는 환경적인 영향들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51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톤을 저감을 하면 51달러의 돈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온실가스의 가격이 매겨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탄소세라든지 이런 이제 온실가스의 가격이 매겨진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사회적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51달러로 했고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도 발표가 됐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는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그때는 좀 쌌으니까 38달러? 예. 오바마 대통령 때 아, 50달러였어요. 1달러 올렸네. 예. 근데 트럼프 때는 얼마였을까요? 없다. 1에서 2달러. 예. 그래서 1에서 2달러였던 거를 복구를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이제 51달러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방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죠. 해버렸잖아요. 예. 파리 기후 협약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 기후 협약이라는 것은 1992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맺어져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92년에 맺어질 때는 아직 그때만 해도 이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됐어요. 예. 우리가 이게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서로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맺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97년에 그래도 이제 선진국들이 의무 감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토 의정서가 이제 체결이 되죠. 많이 들어봤어요. 예, 교토 의정서가 체결이 되고 2007년에 IPCC 4차 보고서가 나오면서 완벽하게 기후 변화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지구 온난화라는 게 완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고 지구 온도가 6도 이상 올라갈 것이다. 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6도의 멸종 뭐 이런 책들도 있고 2도씨 올라가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이하로 억제를 시키자라는 것에 합의를 한 게 195개 국가가 이제 합의를 한 게 파리협정. 예. 그게 파리 기후 협약이고. 예. 파리 기후 협약은 2도씨 이하로 억제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저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감축 의무를 지고 그 감축 의무에 대해서 이제 달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파리 협정을 딱 맺고 발효가 2016년부터 돼요. 예, 됐는데 과학자들이 볼 땐 2도씨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2도씨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5도씨 이하로 억제를 하자. 더 강하게. 예,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그 IPCC 보고서로 채택이 됩니다. 1.5도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적인 룰이 된 거죠. 근데 그 1.5도씨 이하 억제하는 그 IPCC의 그 회의가 어디서 열렸는지 혹시 제주도? 맞나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예,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인천에서 열렸다라고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지 않았던 거죠.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 파리협정에 갖는 의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지구 온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가 2도씨 이하로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멸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을 하는 것에 움직이는 것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움직임을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에 합의가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파리협정은 그게 의의가 있는 거고 2018년도에 이제 맺어진 1.5도씨 특별보고서는 그거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2050년에.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이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2018년부터. 지구 온난화 이미 온도가 올라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럼 아까 1.5도 우리 이렇게 했는데 네. 한 뭐 0.5도 뭐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1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거의 코앞이네요. 예. 그래서 탄소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5도씨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 인류가 배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배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과학자들이. 예. 그 예산이 약 1,900억 톤 정도 남았어요. 예. 어느 정도 남았는지 감이 없죠. 오네요. 예. 지금 2020년 코로나 시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2019년 대비 11% 줄은 이 2020년의 배출량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800? 제가 요만큼 했잖아요. 예. 400억 톤 정도 돼요. 400억 톤. 근데 1,900억 톤 남았다 그러죠. 그럼 400억 빼면 1,500밖에 안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작 해봐야 4, 5년 남은 거죠. 4, 5년 안에 계속 줄이지 않으면 지금 2020년 정도 수준으로 그냥 계속 가면 1.5도씨를 그냥 넘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예. 확률이 66% 이상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궁금한 게
뭐 이게 지구 온난화 뭐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이 사실 잘 없잖아요. 네.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와닿는 게 뭐 그냥 북극곰이 뭐 유빙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뭐 약간 요 정도밖에 와닿는 게 없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이제 좀 써놨던 부분이 이제 하버드의 심리학자 길버트 교수라는 분이 네. 인간이 이 뭔가 자극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이제 고통이 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한테 온다든지 뭐 이런 몇 가지의 그 네 가지의 그런 자극들이 있는데 기후 변화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서 영향을 미쳐주지 않고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으로 나빠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게끔 만들어놓은 심각은 하다 라고 하지만 한데 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 심각해. 그래서 우리 1.5도 이하로 억제를 해야 돼. 그런데 남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파리협정을 맺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은 아리백을 선언하고 아리백이라는 것은 자기가 쓰는 이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미 달성한 기업들도 꽤 돼요. 근데 예. 재생에너지로 100%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 한전에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전기를 주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풍력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네. 그렇게 이제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 물량이 많지가 않아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달성을 할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는 게 아직은 조금 미미한데 해외는 그런 것들이 좀 꽤 돼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아리백을 달성을 했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이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하잖아요. 예. 탄소 중립이 정확히 뭔지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기업들 제가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해주시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출할 수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간다. 배출하는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적인 것이 있으면 따로 마이너스적인 행동들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들을 해서 이것을 이제 넷제로를 만드는 요 상태.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배출하면 그 어떤 활동을 통해서 100을 없애겠다. 예. 요걸 선언하는 거네요. 탄소 그렇죠. 중립 예. 선언. 근데 이제 줄이지 않으면 그걸 이 감축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줄이는 것도 하면서 감축하는 것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네거티브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수중에다가 놓고 그래서 그래야 이제 열을 식히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저감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에서 워낙에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 데이터 센터에 쓰는 모든 전력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그럼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도 그런 걸 예. 충분히 감내하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재생에너지 비용이 많이 싸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그 입찰에 태양광 발전소가 이제 킬로와트당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입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석탄 발전이 대략 한 70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1kWh의 생산 원가가 70원 정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소가 한 130원에서 140원 정도 할 거예요. 거의 두 배네요. 예.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15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햇빛이 강렬해서 그런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싸졌어요. 기술의 발달에 인해서. 예,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싸졌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도 60메가 태양광이 이제 나온 게 있는데 거기도 대략 한 80원 정도의 거의 입찰이 나왔어요. 잡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 석탄 발전 가격이랑 거의 유사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리드에 전력이 들어오는 원가와 이 재생에너지의 원가가 같아지는 지점을 그리드 패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은 조금 이제 덜 달성이 돼 있는 상태고 이 그리드 패러티가 달성돼 있는 나라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까지 아리백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하고 있으면서. 과한 거 아닌가? 뭔가 지원을 해주면서 하겠죠?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본드를 만들어서 채권을 만들어서 이제 그 채권에다가 이제 협력사들이 같이 투자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개발한 다음에 이 협력사들이 그 투자한 그 금액들만큼 이제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플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풍력 사업에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텍사스의 풍력 단지를 이제 하면서 풍력 터빈 맨 위에서 샴페인을 딱 깨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 뭐 이런 개념의 그런 퍼포먼스도 했었습니다. 지구를 그래서 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의 뭐, 선풍기로. 예,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기차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개선을 하고 있고 그 EV100에서 자동차 전기차를 100%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벅스에 가면 우유가 들어있지 않은 라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몬드유 라떼, 뭐 이런 두유 거, 라떼 뭐 이런 거. 두유 라떼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은 다 비건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아니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유 대비 이제 그 두유가 5분의 1 정도 온실가스를 덜 배출해요. 설마 그 소가 발생시키는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 소가 정말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나요? 원인이 되죠. 그 예. 소가 이제 밥 먹고 뭐 방구나 뭐 이렇게 틀은.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것도 우리가 기후 변화를 유발시키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기후 변화 행동을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채식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를 위해서 채식하는 날 뭐 이런 거를 이제 캠페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캄보디아나 뭐 중동 쪽 이런 데는 단가가 이제 어느 정도 낮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재생에너지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이거 진짜 못했네요. 예, 신자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료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석탄 가스화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쓰지 않는 폐기물을 땜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전력, 열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폐기물 태워가지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재생에너지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분류와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분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우리가 3020 뭐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20%까지 늘리겠다 재생에너지를. 근데 거기를 또 들여보면 거기 안에 이제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포함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좀 힘든데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방향이에요. 세계가 발맞추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재생에너지의 웬만한 그 밸류체인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강국이라서. 예,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이제 좀 뒷받침만 좀 된다고 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예. 우리나라가 저는 그런 강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뭔가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면 굉장히 잘 가는 나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아직 정치권에서 보면 이 전 세계의 움직임은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니까 재생에너지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을 이제 없으셔야 돼요. 예. 지구를 위해서. 예, 좀만 더 공부해 보시면 그런 주장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느끼실 텐데 아직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막 현실에 와닿는 게 그 평범한 일반인들 같은 거 아니 특별히 없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말도 원래는 지구온난화라는 말로 쓰였었어요. 근데 2002년에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에서. 이것도 정치적인. 예, 정치적인 이슈로.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린하우스 가스라는 단어와 이 유권자들이 딱 들었을 때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면 이 온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답답했던 온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심각하구나. 안 좋은 내가 답답해지는구나라는 건데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으로 치면 이제 뭐 토네이도라든지 뭐 허리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약간 지역적인 예. 거와 거시적인 거 약간 이런 예. 느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재난이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끔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단어보다는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오히려 이제 맞는 표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뭐 지금은 거의 기후변화의 심각성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기후변화라는 말과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거의 동일한 강도로 느껴지는 거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강도가 달랐었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막 조력 발전, 막 수력 발전, 막 이런 거 막 배웠는데 예. 제일 지금 앞서가고 있는 발전의 형태는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는 뭐 태양광이 제일 많이 이제 됐고, 역시 그다음에 이제 풍력이 좀 많이 됐고요. 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는 해양 풍력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바닷가에 이렇게 예. 세우는.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 우선은 그 바람의 일정한 방향들이 바닷가에서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한쪽으로 때문에, 이렇게 부는 예. 거예요. 최근에는 한 블레이드에 거의 이제 10몇 메가까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 양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 풍력도 우리나라의 이 타워를 이제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이 지지대를 만드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있어서 풍력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많이 좀 도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예. 그린 비즈니스 하면 그 고비용, 저효율의 음. 대명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이런 고비용, 저효율의 그린 비즈니스를 선언하는 그런 업체들은 분명히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죠. 예. 생산 원가가 더 들어가든지. 근데 이런 기업들의 우리 투자자들이 선뜻 하긴 사실 쉽진 않잖아요.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린 비즈니스만을 하는 그런 주업이 그린 비즈니스인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업체들이 사실 지금 제가 퍼뜩 떠오르진 않는데 그런 업체들이 앞으로 커질 수가 있느냐? 요 시장과 요 시장은 약간 다른데, 네. 요 시장은 그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산업이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은 아무리 탄소 중립의 시대가 가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간다고 해도 사람의 생활 패턴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서 컴퓨터가 있는 시대로 바뀌었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에서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로 바뀌고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전통 산업들은 그 어떤 시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들도 이제 변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변모를 할 때 그냥 예전에는 기술만 개발하면 됐지만, 그렇죠. 이 기술만 개발을 하면 온실가스를 배출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들이 비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비용이 되냐면, 유럽에서 이제 2023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뭐냐면, 유럽 내에서 철강 1톤을 생산을 할 때에 만약에 10원이라는 돈이 들었다라고 하면, 온실가스가 근데 그때 100이라는 게 생산이 됐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서 9원에 생산을 하는데 200톤이 생산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CO2를 배출했다면, 그러면 100톤에 대한 만큼 탄소세를 내고 들어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 형태로 아예. 예, 관세 형태로. 그러면 9원이었던 원가가 뭐 한 13원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10원짜리를 사지. 13원짜리를 안 사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은 어느 정도로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냐면 4원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이제 5원 정도를 만들어야 9원이 다시 이제 돼서 팔 수가 있을 거잖아요. 유럽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생산 원가를 그 정도 줄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 돈이랑 탄소를 저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랑 비슷해질 거예요. 그게 똑같아지는 거니까, 그런 이제 탄소 저감화에 대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기업이 나중에는 재무제표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전문 미래를 보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예, 있네요.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 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어떤 한 곳은 아리백을 선언했고 한 곳은 안 선언했다라고 하면 미래 한 3, 4년, 4, 5년 정도 뒤에는 A기업, 이 선언한 A기업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전통 기업을 평가를 할 때는 이런 탄소 중립을 선언한 기업이냐 아니면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이냐 또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나 이런 쪽은 전체적인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그 플립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땐 플립 핸드폰이 지금 현재는 이제 대세니까 플립 핸드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가 될 거니까 나는 스마트폰 회사에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조금 더 이익을 받겠죠. 예. 그처럼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활성화될 것이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 그쪽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괜찮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시장이 어떻게 열려갈 것이냐라는 걸 보는 거고 이쪽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의 산업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관점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예. 지구 온난화 하면 흔히 딱 떠오르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이산화탄소라는 게 사실 우리 산업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어디에서 나오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예. 우선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화석 연료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발전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정유사나 이런 데들에서 이제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쪽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에서 그 스팀을 만드는데 보일러를 돌리는 데에 그 다음에 전력을 쓰는 쪽에서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5% 정도 돼요. 수송이랑 하면 자동차나 그다음에 선박, 비행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전 세계 배출량 중에 25%가 수송 쪽에 해당됩니다. 이 화석 연료로 이제 예.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지금 현재 뭐 사실은 없죠?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사람 한 명 태우고 예. 배터리로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비행기 쪽은 그렇게 그래도 감축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박 쪽에는 이제 LNG선을 이제 개조해서 이제 암모니아선을 만든다든지 암모니아를 연료로 가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그런 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옛날에 범선. 이제 범선처럼 초기에는 전기로 가고 도수로 가는 것도 이제 유럽 쪽에서 만드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운반을 할 때 그 범선 같이 생긴 걸로 운반을 해서 이제 탄소 제로로 운반을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하는 기업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선박 쪽에서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쪽이 이제 되고 있고 예 그렇죠. 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화석 연료를 쓰고 가장 많죠. 예. 전기가 원인이네요. 근데 전기차가 미래라고 하니까 되게 저는 약간 아이러니 패러독스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전기차가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되려고 하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 전력에 대해서도 이제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베리오즈가 만드는 그 탄소 제로 비즈니스는 저희 전기 오토바이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합니다. 그런 것도 괜찮아요. 태양광이 그만큼 효율이 나오나요? 태양광을 많이 깔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탄소 제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에듀센터를 지어요. 캄보디아 앞에, 그 앙코르와트 앞에 에듀센터를 짓고 그 옥상에 전부 다 태양광을 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전력으로 이제 100% 충전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충전이 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앙코르와트를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태양광 저희 어렸을 때 태양광 뭐 태양열 뭐 옛날에 전자계산기 보면 여기 이렇게 예. 태양광인가요, 열인가요? 태양광도 있고 열도 있어요. 둘 다 있나요? 예. 그래서
열은 그냥 서멀 에너지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을 데워서 하는 증기로 거고,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전자로 만들어서 전력을 생산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원리가 다르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CSP라고 그래서 반사판을 쫙 놔요. 여기다가 이 반사판을 쭉 놓고 타워를 쭉 놓은 다음에 여기를 데우면 네.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저기압이 되는 거죠. 고기압이 되니까 여기서 바람이 불어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터빈을 달아서 풍력을 돌리는 그런 발전소도 있습니다. 예. 별의별 게 다 예. 나오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지구를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더 이런 시도들이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탄소의 그런 사회적 비용들이 지금 현재는 51달러이고 EU ETS는 대략 한 6만 원, 지금 거의 6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예, 톤당 6만 원 정도 됐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더 저렴한데 그 비용들이 점점 올라가고 감축 기술들의 그 단가들이 좀 낮아지면 어느 정도 이제 선에 이루어질 거고, 그 정도 되면 이제 탄소 중립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진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고 예. 바라보고 하는 예.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을 하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돈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걸 선언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지금 여력이 없으면 선언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예. 그러니까 그런 선언을 하는 기업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역시 아까 언급하신 뭐 애플, 예. MS, 뭐 아마존 뭐 이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렇게 선언한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제일 앞서가는 곳은 어딘가요? 삼성전자는 2018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리백을 선언을 했어요. 처음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제외하고, 예, 다른 사업장, 해외의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미국이나 중국은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 쪽은 이제 아리백을 이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것을 이제 지켜가고는 있는데, 이제 똑같이 SK 하이닉스도 2018년도 11월 달에 선언을 했어요. 똑같이 이제 해외 사업장만.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SK 하이닉스는 전체 다를 아리백을 선언을 했죠. 최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아리백을 선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리백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얼마 전에 이제 또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예산은 이제 덜 소진이 되니까 1900억. 예, 더 이제 오랫동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를 좀 해주시면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은 더 많이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예. RE100을 달성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선언들이 많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으로 그린 뉴딜이나 뭐 이제 이런 나라에서도 이제 좀 앞서가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산업부에서 올해 K-아리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K-아리백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그 K-아리백을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크레딧들을 이제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PA라고 해서 이제 전력 계약을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고, 조금씩 그런 시장들이 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선언들을 이제는 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런 선언을 하는 기업들에게 소비자로서 관심을 갖는 게, 또 투자자로서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대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